자, 지금부터 대과대 역대 기출문제. 자, 오늘은 21번부터 할 차례죠. 자, 21번 문제. 자, 다음은 실온에서 산성이 가장 강한 용액은 산성이 가장 강한 용액 하면서 지금 보기를 봤더니 이런 식의 질문하면 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보기를 좀 봐야 돼요. 보기를 봤더니 1번 보기는 H 플러스의 몰濃도가 10의 3, 2 곱하기 10의 3승. 2번 보기는 pH가 4인 용액을 100배 물킨 용액.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pH가 가장 낮은 또는 H 플러스의 몰濃도가 가장 큰 H 플러스의 몰濃도가 크면 클수록 pH는 낮죠. 그러면서 자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번 보면 H 플러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만약 이거를 pH로 바꾼다면 마이너스 로그를 양변에 씌우면 3 마이너스 로그 2 이와 같이 되겠죠. 로그 2는 0.3이니까 그러면은 또 2.7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2번 보기는 pH 4인 용액을 100배 물켰대요. 우선 pH 4이면 H 플러스의 몰濃도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런데 이거를 100배 희석시키면 H 플러스의 몰濃도 얼마?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pH는 얼마? pH는 6이 되고 있겠죠. 자, 그다음에 3번 보기. 3번 보기는 pOH가 13이래요. 그러면 pH는 얼마? pH는 1인 용액이죠. 현재까지는 pH 제일 낮네요. 그다음에 4번 보기는 황산 0.01 몰濃도 황산 수용액. 자, 황산. 자, 이 황산이 굉장히 중요한 놈이죠. 황산. 간단하만 정리 좀 하면 황산 수용액 농도 얼마짜리? 뭐 여기 같이 0.01 몰濃도 황산 수용이다. 자, 그러면 황산만 달랑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때는 우선 제일 먼저 이 황산의 첫 번째 해리는 완전한 해리다. 완전히 해리 반응. 즉 한 개의 시만큼 모두 이렇게 해리 되죠. 그래서 0.01 몰濃도 있으면 이 0.01이 다 해리 돼 가지고 H 플러스 0.01 만들고 HSO4 마이너스도 역시 0.01 몰濃도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차로 바로 이해가 또다시 해리 되죠. 또다시 해리 된다. 두 번째 해리 HSO4 마이너스가 두 번째 해리 되는데 이때는 이 HSO4 마이너스가 약산이죠. 그래서 일부만 H 플러스와 그다음에 SO4 마이너스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 1단계에서 만들어진 H 플러스가 여기에도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번째가 약산인데 그래도 조금 강한 약산이요. 조금 강한 약산이긴 하지만 H 플러스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즉 생성물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해리다 보니까 아주 조금만 해리돼요. 조금 해리된다. 조금 해리. 그래서 0.01에서 위에서 만들어진 0.01에서 x만큼 사라지고 이게 0.01에 플러스 x 되고 얘는 x. 이때 x는 0.01보다 작아요. 알았죠? 많이 작아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H 플러스 몰濃도는 0.01보다는 크고 0.02보다는 작다. 그때 어디에 좀 더 가깝다? 0.01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면 pH는 어떻게 되겠어요? pH는 이거를 pH로 바꾸면 0.01에 마이너스 로그 씌우면 얘는 2고요. 그다음 뒤에 거는 0.02, 즉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씌우면 2 빼기 로그 3. 로그 3이래. 로그 2. 로그 2는 0.3쯤 되니까 얘는 얼마? 얘는 1.7. 그러면서 pH는 2와 1.7 사이. 거기에서 좀 더 어디에 더 가깝다? 2에 더 가깝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황산. 황산의 뭐가 된다? 황산의 해리예요, 해리. 황산용의 해리예요. 그랬죠? 중화시에는 HF에서 갖고 있는 거 다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 0.01 몰濃도 황산을 같은 농도 0.01 몰濃도 NaOH로 중화 적정시킨다면 이 황산 예를 들어서 1리터 있는데 이거를 0.01 몰濃도 NaOH 중화시킨다면 필요한 중화 부피는 2리터. 자, H 플러스 몽땅 다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뭐 두 번째 해리가 조금만 된다 이런 거 고려하는 게 아니라 모조리 해리 된다 하면서 2리터 필요하다. 자, 중화시는 이렇게 해였죠. 중화시는 이렇게 되는 거고 해리시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을 중화에 대한 질문이냐 해리에 대한 질문이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매번 학생들 보면 맨날 구분 못 하던데 구분 잘 하셔야 되겠죠? 노리고 출제하는 거니까 문제를. 자, 이렇게 하면 4번 용액은 pH가 좀 전에 말대로 1.7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러면 누가 더 낫다? 아직도 3번이 더 낫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5번. 5번은 OH 마스의 몰濃도가 10의 마스 8승이래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몰濃도는 얼마예요? 10의 마스 6승. 즉 pH는 얼마다? pH 6. 그러면 자, 3번이 제일 낮은 거. 산성이 가장 강한 거는 3번이다. 됐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21번 문제 됐고요.
자, 그다음에 22번 문제. 자, 22번 문제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죠. 9번 문제인가요? 9번에서만 나왔던 물의 자체 온화는 흡열 반응이다. 고로 온도가 증가하면 KW는 증가한다. 그래서 H 플러스 몰롱도 중성인 물이라 하더라도 온도를 증가시키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몰롱도 동일한 조건에서 10의 마 치수보다 커진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서 흡열 반응거 명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발열 아니죠. 흡열이었고, 그다음에 온도를 높일수록 KW가 지금 위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하니까 증가할까? 해리도는 감소해라 증가죠. 증가.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해리가 그만큼 더 많이 된다. 해리도 증가. 이런 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물속의 H 플러스 몰농도는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아니죠. 온도가 증가만 증가할수록, 자, 일정하다가 아니라 온도 증가 시 KW 증가하니까 최종 H 플러스의 몰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물의 pH는 온도가 높아지면 감소한다. 방금 얘기한 대로 H 플러스 몰온도 증가하니 pH는 뭐한다? 감소한다. 맞았죠? 그 다음에 5번 물속의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농도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 달라지나요? 중성인 경우는 7, 1대1로 내내 똑같게 돼 있죠? 그래서 틀렸더라. 그래서 답은 4번. 자, 옛날에는 이 문제가 거의 뭐 매년 출제하는 단골 출제 문제였어요. 보면. 자, 이렇게 해서 22번에 4번 됐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23번 문제는 기체 반응에 대한 건데 아연 1.2g을 준비했대요. 이거를 염산과 반응시켰대요. 자, 금속을 산성 수용에다 넣었대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 뭘 떠올릴 줄 알아야 되냐면 이걸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수소가스 발생. 그런데 사실 모든 금속이 수소가스를 발생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다음은 뭘 떠올려야 될까요? 바로 금속의 활동도. 금속 활동도 하면 나마, 알지, 페니, 수구, 수은, 백금 하면서 오른 자 왼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이 K 같은 경우 K 플러스의 전자 하나 이렇게 자, 그게 산화가 잘 된다고. 오른쪽 갈수록 뭐가 잘 된다? 환원이 잘 된다. 환원이 잘 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H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H로 은으로 속출된다. 이게 환원이 잘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H 플러스 이게 H 플러스 산성 조건에서 여기 징크 아연이니까 징크 요거 이거는 수소보다 징크는 산화가 더 잘 되는 거니까 징크 고체가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수소를 넣어주면 산성 수용액에 말을 거꾸로 얘기했네요. 산성 수용에다가 징크를 넣어주면 징크는 산화되고 수소는 환원된다. 그래서 최종 징크 플러스 이가와 AQ 그 다음에 수소는 뭘로? 수소가스로 환원된다. H2 그러면 계속 여기 E 이렇게 있어야겠죠. 바로 이런 방이 일어난다 하면서 방식까지 여러분은 쫙 한 번에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일반화에서 중요시하는 자 금속은 산과 반응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면 안 되고 금속 활동도까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서 현재 이 아연을 얼마 준비했대요? 1.2g. 그 다음에 HCl 해서 HCl은 강산이기 때문에 완전 헬이 0.3몰 농도짜리 100리터니까 얘는 30m몰. 30m몰 또는 몰수로 하면 0.03몰 이렇게 반응시켰대요. 그런 다음에 이 수소가 27도씨 1기압, 27도씨 1기압 조건에서 부피가 얼마니? 그러면 자, 문제 설계. 여기까지 쓰면 설계 거의 다 끝난 거죠. 우선 여기 몰수 찾은 다음에 이 몰수를 뭐로 바꾼다? 부피로 바꾼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여기 징크는 질량 나왔으니까 얘 몰수를 먼저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서 원자량이 65를 했으니까 얘를 몰수로 바꿔주자 하면서 어, 몰수로 바꾸면 얘는 18.5mm몰인데 그래도 제가 한번 계산 했을지도 모르니까 한 번씩 계산기 두들겨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 얘는 0.018 46, 즉 18.5mm몰. 그러면 아까 여기도 30mm몰을 써놓는 게 낫겠네요. 30mm몰. 그럼 한 개씩 누구예요? 이 징크가 모두 반응하려면 H 플러스 얼마 필요하죠? 18.5의 2배. 그러면 37mm몰이 필요한데 그보다 현재 적네요. 실제로 있는 게. 그러면 누가 한 개시야? 이 수소가스래. H 플러스 얘가 한 개시야. 한 개씩. 자, 그러면 30만큼 반하고 그다음에 H2는 얼마 생기겠어요?
그럼 생긴 거는 얼마? 15mm몰이 생성됐을 거예요. 생성된 수소가스가 15mm몰 찾아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묻는 대로 이제 부피로 바꾸자 하면서 기체니까 P분의 nRT가 성립하죠. 그래서 P분의 nRT에 의해서 부피를 구한다면 부피라는 것은 P분의 nRT. 자, 그러면서 압력은 얼마래요? 지금 문제에서 0.1기압, 분모항 0.1, 그 다음에 몰수 15mm몰. 이제 몰수로 바꾼다면 15 곱하기 10의 마 3승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R은 0.082, 그 다음에 곱하기 온도 T는 27도시니까 300켈빈.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기 두들기면 얘는 3.69리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됐죠? 자, 그러면서 여기 금속 활동도 활용해서 징크와 산성수에서 징크, 금속의 반응, 이거 꼭, 이 반응식 여러분 꼭 쓸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24번 문제는, 여기 좀 특이한 게 나와 있죠? 노르말 농도. 자, 이게 노르말 농도의 단위 기호인데, 노르말 농도 하면서, 자, 이 노르말 농도는 정의가, 자, 이런 거는 처음 보신 분은 이제 구글링 해서 물어봐도 돼요. 알았죠? 그러면서 이 노르말 농도 정의는 용액 1리터당 포함된 용질의 당량수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량수, 당량수, 당량수는 기본 보통 소문자 n을 쓰는데 당량수 곱하기 몰농도, 몰농도도 글로 쓸까요? 몰농도, 몰농도 대문자 단위를 쓰고 있죠. 자, 몰농도에다 곱하기 당량수 한 거, 이게 바로 노르말 농도예요. 노르말 농도인데 이때 요 당량수 조금 어려운데, 자, 우선은 산염기, 가장 쉬운 게 산염기니까 산염기로 먼저 얘기를 해주면, 산염기에서 당량수라는 것은 얘는 무엇이냐면 내놓거나 또는 받는 H 플러스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 몰수 1몰당, 1몰당 산 또는 염기 1몰당 내놓거나 또는 받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몰수, 뭐 또는 1분자당 내놓거나 받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수.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내놓는다는 전제하에 찾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HCl 같은 경우는 여기 H 플러스 하나 낼 수 있죠. 그럼 얘는 당량수 얼마다? 1이다. 자, 암모니아 NH3 같은 경우 얘는 H 플러스 하나 받을 수 있죠. 하나 받아서 NH 퍼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역시 얘는 당량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황산 H2SO 퍼 황산하면 얘는 당량수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인산 H3PO 퍼 하면 H 몇 개 낼 수 있어요? 3개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당량수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러한 당량수 이용하게 되면 황산 H2SO 퍼 수용액 0.1 몰농도 있다. 이것을 노르말 농도로 바꿔라면 당량수 2였죠. 2 곱하기 0.1 몰농도에서 얘는 최종 노르말 농도 얼마다? 0.2 노르말 농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뭐 0.1 노르말 농도 H3PO 퍼가 있다. 그럼 얘 몰농도 얼마니 하면 0.1 노르말 농도 그다음에 곱하기 3분의 1 당량수 나눠준 거. 이게 바로 몰농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30분의 1 30분의 1 몰농도였다. 뭐 이렇게. 자, 산염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산화환원 레독스 반응이라면 이때는 달라요. 1몰당 우리 MD 시험 보면 맨날 질문하는 거. 1몰당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 있죠. 그게 바로 당량수예요. 1몰당 이동시키는 전자의 몰수. 이동시키거나 전자를 받는, 이동하는이라고 쓰는 게 있겠네요.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 자, 이게 바로 당량수예요. 그러면 이거부터 해보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 Cu 플러스 이가가 얘가 전자 2개 얻어서 Cu로 간다. 그러면 얘는 당량수 얼마였던 거예요? 당량수 2였던 거죠. 구리 플러스 이가는 당량수 2였던 거다. 자, 징크가 산화돼서 징크 플러스 이가와 전자 2개. 역시 당량수 2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이런 식으로 당량수가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서 여기 봤더니 0.2 노르말 농도 철 플러스 이가 수용액 20ml를 적정하는데 mn per 마이너스 10m 소모되었다. 그런 다음에 질문은 mn per 마이너스의 몰 농도가 얼마니 묻고 있어요. 자, 우선은 어떻게 풀 건지 그거부터 정해야겠죠. 그러면서 우선 여기는 산화원 적정 하면서 산화원 적정을 노르말 농도로 적정 계산식을 쓴다고 하면 철 플러스 이가 부분에서의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 이것은 MnO 퍼 마이너스의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 자, 또는
노르말 농도 대신 몰 농도를 쓴다면 철에서의 당량수 곱하기 몰 농도 곱하기 부피 이것은 MnO4-의 당량수 곱하기 몰 농도 곱하기 부피 이와 같이 위에 있는 식 또는 아래에 있는 식 쓰면 되는데 현재 질문은 자 바로 여기 MnO4-의 몰 농도 이것이 얼마니 묻고 있으니까 두 번째 식 이 식을 쓰는 게 더 좋겠죠? 이 식을 쓰는 게 더 좋겠다 하면서 뭐 또는 위에 거 써도 상관없긴 해요. 누가 더 편할까? 너 위에 걸 쓰면 얘 MnO4-의 당량수만 찾아내면 되죠. 그렇죠? 위에 걸 쓴다면 노르말 농도 이미 알려줬고 노르말 농도 알려줬고 부피 알려줬고 그다음에 여기 부피 알려줬으니까 노르말 농도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노르말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바꿔도 되고 또는 바로 아래식을 쓴다고 하면 MnO4-의 당량수뿐만 아니라 철 플러스 이가의 당량수 두 개나 필요하네요. 그러면 노르말 농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당량수 MnO4-만 당량수 구해서 몰 농도 구하는 게 더 낫겠네요 지금.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식으로 철 플러스 이가 노르말 농도 0.2 노르말 농도 0.2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 20m는 이것은 MnO4-의 노르말 농도 모르죠. X 노르말 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사용된 부피는 10ml 이렇게 하면 그러면 MnO4-의 노르말 농도 10 약분하고 나면 얘는 얼마? 0.4 노르말 농도 됐어요. 그 다음에 이 0.4 노르말 농도 이것은 MnO4-의 당량수 곱하기 몰 농도랑 같다 하면서 이제 뭐 요 당량수 찾아야겠죠. 당량수 찾자 하면서 자 그러면서 자 원칙적으로는 환원돼서 생성물이 누가 된다. 이게 좀 알려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알려주지 않았죠. 왜? 이게 굉장히 유명하니까. MnO4-는 산성 조건에서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이렇게 바꿔서 써야겠네. 자 산성 조건에서는 MnO4-가 얘가 누구로 환원되냐면 망간 플러스 이가로 환원돼요. 그 다음에 염기성 조건에서는 MnO4-가 누구로 환원되냐면 MnO2로 환원돼요. 자, 요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자, MnO4-가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산화제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산화제로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여요. 현재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MnO4-하고 그 다음에 Cr2O7-그러니까 중크롬산 음이온 실제로 여러분 산화하는 균형 맞추기 하면 이 둘 진짜 많이 보죠. 그 진짜 많이 본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은 산화제 즉 다시는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로서 MnO4-와 Cr2O7-그러니까 이걸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중 MnO4-는 좀 약간 까다로운 게 산성 조건에서는 철 플러스 망간 플러스 이가로 염기성 조건에서는 MnO2로 가요. Cr2 중크롬산 음이온 이거는 산성 조건 염기성은 상관없이 크롬 플러스 3가로 가요. 크롬 플러스 3가. 자, 그런데 망간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도 편입에서 알고 되면 매우 좋아요. 요긴하게 잘 써먹으니까 요거 알아두시면서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산성 조건, 염기성 조건 이런 말 없죠. 그러면 기준이 누구냐면 산성 조건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산성 조건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당량수 찾기 위해서 균형 맞추기를 해보면 환원 반쪽 반은 균형 맞추라면 MnO4-는 망간 플러스 이가 그 다음에 산소 4개 오른쪽은 없으니까 4개의 물 분자 그런 순간 H가 오른쪽에 8개 있고 왼쪽이 없으니까 8개 H 플러스 그러면 원재 종류 다 맞췄죠? 그 다음에 전하균형하기 위해서 왼쪽의 전압은 플러스 7 오른쪽 플러스 2 그럼 여기 5개의 전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성 조건에서는 당량수가 얼마냐면 당량수가 5예요 5 당량수 요거 1몰당 이동시킨 전자가 5몰 해서 당량수 5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었네요 그러면 최종 MnO4-의 몰 농도라는 것은 얘는 0.4 노르말 농도 나누기 당량수 얼마? 5 해주면 얘는 얼마? 0.08 몰 농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자, 노르말 농도 나오면서 노르말 농도 편입에서 노르말 농도 솔직히 전 대학원 가면서부터 사실상 거의 안 쓰는데 저는 물리화학을 전공해가지고 노르말 농도 거의 안 쓰는데 분석화학은 아직도 많이 써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노르말 농도 쓰면 당량수 굳이 몰라도 금방금방 부피 같은 거 중간 적정 부피 금방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석화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편입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자 노르말 농도 요거 좀 알아두시면서 24번의 답은 4번 됐어요. 됐죠? 여기서 참고적으로 현재 MNO 아이고
MnO4 마이너스는 MnO4 마이너스는 망간 플러스 이가로 현재는 환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철은 철 플러스 이가는 산화돼야겠죠. 뭘로 산화됐겠어요? 자연계 주로 존재하는 철의 산화수는 제로 또는 플러스 2 또는 플러스 3이니까 얘는 플러스 3으로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 전자 이렇게 하나 있겠죠. 그러면은 철 플러스 이가의 당량수에는 얼마겠어요? 얘는 당량수 1짜리였던 거죠. 위에 거 있는 당량수 산성 조건에서는 5였는데 얘는 1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요 두 번째 식 이걸로도 뭐 풀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현재 0.2 노르말 농도 철 플러스 이가는 당량수 1짜리니까 얘는 0.2 몰 농도랑 똑같죠. 그럼 0.2 몰 농도 곱하기 20ml 이것은 망간 플러스 MnO4 마스가 5당량짜리고 그 다음에 몰 농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부피 10ml 이렇게 해서도 답은 0.08 찾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4번 생각보다 풀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것저것 할 게 많았었네요. 별 대수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별 좀 하나 합시다. 별 2개. 앞으로도 그냥 해야겠네. 별 치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4번 됐고요. 그 다음에 25번. 자 25번 문제 역시 자 별 한번 치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별 칩시다. 자 25번 또 별 해주시면서 자 문제를 먼저 볼까요? 다음은 1 몰랄 농도 백금 착화물을 준비해 놓고 그것의 어는점 내림을 측정했더니 다음과 같이 된대요. 그 다음에 몰랄 어는점 내림 상수 즉 KF로 말하는 거죠. KF는 1.86인데 A는 5.58, 3.7 현재 1 몰랄 농도 수용액이었으면 델타 TB 델타 TF죠. 델타 TF는 몰랄 농도 곱하기 KF 이것만 쓴다면 1 몰랄 농도의 KF 1.86이니까 어느 점 내림 변화량은 1.86도씨 1.86도씨 하면서 전부 다 1.86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다? 이들은 뭐한다? 해리반을 일으킨다. 해리반을 일으킨다면서 해리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뭐를 더 곱해야 되죠? 바로 반토분자 I를 더 곱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1 몰랄 농도의 KF 1.86이니까 자 그러면 I 따로 구할 수 있네. I는 1.86분의 어운점 내림 변화량 하면 I 1번부터 I는 얼마겠어요? 얘는 I가 3이 되겠죠. 3.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가 될 테고 C는 1이네요. 그렇죠? D는 역시 다시 2고요. E는 다시 3이네요. 그럼과 동시에 이렇게 찾음과 동시에 착물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겠네요. 착이온만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얘가 3개로 이온해야 된다. 착이온 하나에 이온 다른 이온 2개. 그럼 다른 이온 2개는 Cl 마스 2개에 착이온 PT 착이온 하나 하면 3개 이온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A는 착이온이 누구다? PT의 착화물 분만 보면 PT의 암모니아가 4개의 플러스 이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l 마스 2개 바깥에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착이온까지 포함해서 2개의 이온. 그러면 Cl 마스 몇 개? 하나만 밖에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거는 PT에 그 다음에 암모니아 3개는 전부 다 암모니아 3개 전부 다 리간드고 Cl 하나 리간드 또 들어가고 플러스 일가 바깥에 Cl 마스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I가 1이니까 해이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봤더니 PT에 Cl 2개, 암모니아 2개. 그거 그냥 바로 많이 보던 거죠. 암모니아 2개에 Cl 2개. 그 다음에 바깥전화 제로. 그러면서 얘는 메탈에 A둘, B둘, 평면점에서 A둘, D둘, B둘. 그러면 기아, 시스턴스도 가능한 그런 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D는 K에 PT에 Cl 3개, 암모니아 하나 있는데 이온이 최종 2개 돼야 된대요. 그러면 자, 착이온 하나에 또 다른 이온 하나. 또 다른 이온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요 Cl에선 되지 못하고요. 요 K요, K. 일족 금속 양이온은 착화물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K 플러스가 이온으로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 착물. 그러면 PT 플러스 이과의 4배의 착물. 딱 맞죠? 그러면 착이온 분만 보면 PT에 암모니아가 3개에, 3개래. 암모니아 하나에 CL이 3개 있으면서 바깥전화 플러스일까? 그러면 K 플러스일까? 딱 맞죠? 그럼 마지막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죠. K 플러스가 2개에 그다음 PT 착물 마이너스 이가로 그러면 CL 4개 있으면 마이너스 이가 딱 맞죠. 그러면 착이온 부분 뭐였다? PT에 CL이 4개 있으면서 바깥전화 마이너스 이가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착이온이 누군지도 다 찾아냈어요. 자 그런 다음
그런 다음에 질문은 1 몰랄 농도 수용액에 AgNO3 즉 Ag 플러스를 가했다는 얘기죠. 가했을 때 얻어지는 AgCl의 농도가 가장 큰 거. 자, 뭐겠어요? 첫 번째 놈은 바깥에 Cl 마스 2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Cl 마스 하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없고요. 네 번째도 K 플러스 있는 거지 Cl 마스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예요? 바로 얘죠, 얘. 얘가 1몰당 Cl 마스 가장 많이 내놓을 수 있죠. 그러니 AgCl도 가장 많이 침전된다 하면서 1번.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자, 26번은 헬세 법칙 비슷한 문제인데, 자, 보도록 할까요? 금속 M과 소듐이 염소와 반응하여 염화물을 만들 때 반응식이다. 여러 반응식 나와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한 거 나와 있죠? 자, 화학 반응식에 플러스 206kJ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은 학생들 이거 속던데, 이거는 흡열 아니에요. 발열이에요, 발열.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생성물로 MCl과 그 다음에 206kJ의 열이 발생된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생성물이라는 뜻이에요. 열이 생성물이다. 그러니까 열이 나온다는 얘기. 발열 반응인 거죠. 그럼 엔탈피로 표기하면 어떻게 표기하겠어요? 엔탈피로 표기하면 마이너스 206kJ 이런 식으로 쓰겠죠. 만약 흡열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쓸까요? A가 B로 가는 반응인데 이게 흡열 반응이래. 그러면 열을 반응물 쪽에 이렇게 쓰면 A와 열이 있으면 B가 만들어진다. 열이 들어오면 B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열을 반대편 넘긴다 치면 A가 B랑 반응해서 이 마이너스 Q 이렇게 써줘. 이렇게. 오른쪽 넘기면 부등호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랬죠? 그러면서 첫 번째 발열이에요. 두 번째도 발열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세 번째 반응식이 만들어질 때의 이 N을 찾아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 진짜 웃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가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가. 요즘 또 나오려나 모르겠네. 자, 아무튼 자, 뒤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말의 걸 만들재요. 그러면서 만들자면서 얘는 반응식이 메인이 아니고요. 이 열이 메인이에요. 열이. 그래서 여기 밑에 거 이거 만들자. 우선은 자 M 똑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우선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듐은 N을 곱하면서 더하고 있죠. 그러면 자 206kJ에다 빼기 하고요. 그 다음에 412에다는 N을 곱해주고 더하는 거 이게 얼마다? 618이 되도록 하자. 그때 N을 찾자. 그러면 208 넘겨주면 412N은 얼마? 814. 그럼 N 얼마예요? 간단하네요. N은 2. 답은 2번. 이렇게. 자, 문제 푸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었네요. 요거 요 정의 이거 왜 지우고 있어. 요 정의만 여러분 알면 나머지 뭐 어려울 거 없다. 자, 이렇게 해서 26번의 답은 2번. 자, 이번에는 27번 문제. 자, 27번 문제는 이건 좀 약간 애매한 건데 분석화학인데 추출이라 유기셈이 유기셈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자 보도록 하죠. 우선 페놀, 아닐린, 니트로벤젠이 에테르에 녹아있는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다음 실험을 했대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기억에서는 에테르에 녹아있는 혼합물과 묽은 염산을 분별 깔때기. 자, 분별 깔때기 하면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깔때기 부분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밑에 그림이 좀 이쁘지 않죠? 자, 여기 밸브가 있고 여기 분별 깔때 넣었다는 얘기예요. 넣고 막 흔들어주면 에테르는 물에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고 그 다음에 비중은 또 물보다 낮아요. 그러면 에테르는 위에 뜰 테고 자 층이 분리가 되면서 아래는 수용액층 그냥 숫자만 쓰죠. 그 다음에 위에는 에테르층 에테르만 쓸게요. 에자만 쓸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층이 분리되면서 밑에는 수용액층하면서 H 플러스 있었죠. 산성 조건에서의 수용액층, 위는 에테르층. 처음 에테르에 녹아있던 세 개가 페놀, 아닐린, 니트로벤젠이 세 개 녹아있다가 묽은 염산에 에서 누군가 하나는 넘어온다. 뭐 이렇게 되겠죠. 하나 또는 뭐 두 개, 또 뭐 세 개 다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코를 열어 아래층, 수용액층을 우선 따라내고 A층, 요게 이렇게 해서 이게 A층이었고, 그다음에 남은 혼합물에 CRP를 또 넣었대요. 또 넣었대요. 요것만 따로 모아서 여기에다가 또 B를 첨가시켰고 다시 한번 또 두 개 층, 수용액층과 또 기름층. B를 첨가한데 비수용액인가 봐요. 지금 비수용액이라 써 있죠. 비수용액을 넣어주고 또 분별 깔때기 또 했다는 얘기예요. 또 했더니 또 두 개 층. 그냥 간단하게 박스로 그릴게요. 두 개의 층이 나눠지면서 위에 층은 C층이고요. 아래는 아래는 C층, 수용액층인 C층, 그다음 위에는 기름층인 D층. 요게 바로 에테르.
층, 그다음에 이게 수용액 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별도 용기에 모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개가 벤젠은 페놀은 바로 벤젠고리에 OH 있는 거. 그다음에 아닐린은 벤젠고리에 NH2가 있는 거. 너무 위에 너무 위에다 쓰고 있네. 밑으로 좀 내리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니트로벤젠은 바로 NO2가 있는 게 바로 니트로벤젠이죠. 자, 이들 세 개가 처음에 에테르 녹아 있다가 산성 조건으로 무언가 하나가 지금 제거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것을 또 비를 통해서 또 분리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위에 있는 물질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면, 페놀이 있는 얘는 산성이죠, 산성. 그 다음에 아닐린 있는 얘는 염기성이죠. 그 다음 마지막 니트로벤젠은 얘는 중성인 분자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산성 수용에서는 이 아닐린이 얘가 중화돼서 이 아닐린 그냥 벤젠고리 쓰지 말고 C6H5NH2라고 씁시다. 자, 얘가 산성과 산에 의해서 중화돼서 C6H5NH3 플러스 하면서 얘가 이온이 되면 얘는 물에 녹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자, 벤젠골이 있고 하니까 물에 대한 용해도 매우 낮겠죠. 그러면 여기 H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여기는 아닐린이 녹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구? 페놀과 그 다음에 니트로벤젠 이렇게 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B를 넣었더니 또 분리됐다 하면서 문제 힌트를 좀 보니까 B는 염계 일종이다. 진짜. 방금 여기서 첫 번째 산을 썼으니까 여기선 B가 만약 얘가 염계라면 남아있는 게 누구 남아 있었어요. 요 페놀과 니트로벤젠이 있었는데 염기를 가하면 페놀이 C6H5OH 페놀이 염기에 의해서 또 중화돼서 C6H5O 마이너스 되면 또 얘가 또 이온이니까 뭐 하겠어요? 물에 녹아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C6H5O 마이너스로 녹아있게 되고 요 위에는 니트로벤젠 C6H5NO2는 니트로벤젠은 에테르층에 계속 녹아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이 셋을 모두 다 분리한 것이다. 됐네요. 그쵸? 그러면 옳은 걸 골라라면서 1번 모두 중류수에 잘 용해된다. 틀렸죠? 탄소수가 5개 이상 되면 잘 녹지 않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기는 벤젠골인 얘네들 전부 다 물에 대한 용해도 매우 낮아요. 그래서 잘 녹지 않는다. 틀렸고요. 그 다음 A에는 페놀이나 아닐린이 녹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B는 염기성이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C에는 마지막 수용층에는 페놀이 녹아 있어야 되고요. D에 바로 니트로벤젠이 녹아 있어야 되죠. 이게 서로 바뀌어 있네요. 그러면 답은 3번. 딱 맞게 됐네요. 그러면서 이거 추출이에요, 추출. 추출에 관련된 계산식. 한 번 추출 후 남아있는 양, 어? 또는 분율, 또는 추출된 양, 이런 거 계산에 관련된 거. 그때, 계산된 남아있는 양. 이거는 일권에서 원광대도 그렇고 중앙대도 그렇고 요 추출 계산 문제 이거 진짜 잘 내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남아있는 Q는 얘는 V1 마이너스 플러스 분별계수 곱하기 그 다음에 V2분의 V1 이것의 N회 추출 이런 식의 식이 있죠. 그리고 단학교에서 열심히 잘 나오는 식이고 하니까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추출하면 누구는 어디에 넣고 수용액층 넣고 그 다음에 기름칠은 누가 넣고 이런 거 구분하는 것도 용해도 관련돼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별표 해주시면서 27번의 답은 3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자, 문제 먼저 볼까요? 황산구리 용액에 구리가 0.3g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리를 완전히 석출시키고자 한대요. 그러면서 10A 전류를 몇 초 동안 흘려줘야 되느냐? 이건 무슨 문제예요? 전기 분해에 대한 얘기죠. 전기 분해. 자, 그러면서 관련된 반응식은 Cu 플러스 이가가 전자 2개 얻어서 Cu로 얻어진다. 그때 얘가 얼마? 0.3g이 얻을 때 필요한 0.3g 얻을 때 필요한 전자의 전자 통해줄 시간, 즉 뭘 찾으라는 거예요? 0.3g이 얻어질 때 필요한 전자의 몰수 찾으래요. 그러면서 우리 전자의 몰수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이 필요한 흐를 때 전자의 몰수 얘는 페라데 상수분의 전해량 Q. 자, 또는 전해량 Q라는 것은 얘는 전류 곱하기 시간 T죠. 이때 전류는 암페어 단위여야 되고요. 시간은 초여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1 암페어 곱하기 1 초가 얘가 바로 1 쿨롱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를 써야 된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필요한 식까지 찾아 놨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볼까요? 그러면 먼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구리의 몰수가 먼저 필요하겠죠. 구리의 몰수를 먼저 찾아보자. 그러면 구리는 몰지량이 원자량이 64랬으니까 64분의 0.3 그램 해 주면 얘는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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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얘는 4.7 4.7 미리몰 4.7 미리몰. 그런데 이거 굳이 계산하지 말고 이대로 그냥 계속 갈까요? 그러면 이 정보로부터 필요한 전자몰수는 개수가 현재 1대 2니까 필요한 전자몰수 이것의 2배. 그러면 2를 곱하면 32분의 0.3 0.3몰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이것은 뭐랑 똑같아야 된다? F분의 전류 곱하기 시간 t. 그중 우리는 이 시간 t를 구하는 게 목표다 하면서 시간 t로 정리하면서 수치도 대입한다고 치면 32분의 0.3 곱하기 전류는 분모항으로 10A였죠. 그 다음 편의 상수는 얼마? 96,500 쿨롱 퍼 몰 해주면 쿨롱 퍼 몰이었고요. 여기는 암페어였고 여기는 몰 해주면 몰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쿨롱은 1쿨롱은 암페어 곱하기 세크니까 암페어 쿨롱 약분하면 최종 뭐만 남는다? 세크만 남는다. 그러면 초만 남는다. 우리가 원하는 초. 우리가 원하는 초 딱 맞네요. 그쵸? 그러면서 나머지 숫자 부분 계산만 쭉 다 하면 돼요. 그러면 32분의 0.3 곱하기 10분의 96,500 해주면 공 하나 약분하고 여기 또 공 하나 또 약분하고 뭐 등등등등 정리하면 이 값은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본 게 90.7초인데 그래도 한번 확인 사살 한번 하죠. 3 나누기 32 그다음에 곱하기 965 해주면 되죠. 그러면 90.5초 정도, 90.5초, 90초, 약 90초 정도, 90초 하면서 답은 2번 됐네요. 됐죠? 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요, 여러 문제.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자, 29번은 이거는 속도로 관련된 문제인데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된 반응에서 다음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그런 다음에 속도 상수를 K라 했을 때 반응 속도식 하면서 자, 위에 있는 데이터 봤더니 이건 뭐예요? 초속도법이죠. B의 농도 2배 될 때 속도 몇 배 됐다? 2배 됐다. 그럼 B에 대해서 몇 차다? 1차다. 자, 그 다음에 자, B의 농도 묶어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A의 농도 2배 될 때 속도 몇 배 됐다? 속도 4배 됐다. 그럼 A에 대해서 몇 차예요? A에 대해서는 2차. 그러면 속도 CV는 K 곱하기 A에 대해서 2차, B에 대해서 1차. 그럼 답 몇 번? 1번. 뭐 너무 간단한 문제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원자량의 기준을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문제인데 볼까요? 자, 어떤 국가에서 F의 질량을 기준으로 원자량을 정하고자 한대요. 현재 우리는 탄소 12짜리를 가지고 기준 정하는데 이거를 바꾸재요, F로. 그런데 그뿐만 이것도 바꾸재요. F의 원자량을 100이라 정하재요. 원자량은 상대값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바꿨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0으로 정했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 F 100g 중에 있는 원자의 수를 1몰이라 한대요. 1몰.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다음 중 적당값을 구하라 하면서 현재 값은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고 1몰의 원자 개수 즉 아보가드로 수죠. 아보가드로는 6곱 몇 개고 그다음에 1몰의 부피는 얼마고 0도 22.4리터 한 것 보니까 0도시 일기압 조건의 부피죠. 자, 이것을 위에 말한 대로 원자로 바꾸면 어떻게 변하겠느냐 하는데 자, 이렇게 원전의 기준 이렇게 변했을 때 바뀌지 않는 거, 변치 않음 하는 거는 누가 있냐면 바로 원자 한 개의 질량.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절대 변치 않아요. 자, 즉 실제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변치 않아요. 그다음에 또 밀도도 역시 변치 않아요. 알았죠? 그다음에 어 1g 속에 있는 원자의 개수 이것도 역시 변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원자 한 개의 지형은 절대 변치 않는다. 하지만 아보가드로 수, 그다음에 분자량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죠. 아무튼 원자 한 개의 지형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값은 바로 얼마? 앞에 있는 값과 똑같은 3.1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 이와 같이 돼요. 자, 하지만 낙값부터 원자 1몰의 원자수, F 원자 1몰의 원자수 이것부터는 변하겠죠. 나에서는 우선 요 현재 있는 거를 그대로 쓴다면 100g 속에 불소 원자가 들어있는데 한 개당 질량 이거래요. 그러면 개수 뭐 하면 돼요? 이거 나누기 3.1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 하면 되겠죠. 100g per 몰. 1몰은
100g이야 기준 잡아 놨다. 그런 다음에 원 F 불수 원자 한 개죠. 3.155 곱하기 10의 2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니까 이걸로 나눠 주면 극값은 100 나누기 3.155 2의 마이너스 23승 하면 얘는 3.17 곱하기 10의 24승 개 퍼 몰. 1몰당 요 개수 이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 또는 현재 불소는 우리 정확하게 18.998인데 그냥 19로 할게요. 19였던 걸 우리가 얼마로 100으로 바꾼 것이다. 그럼 이거는 몇 배 증가인가요? 100 나누기 19 하면 100 나누기 19 하면 이 값은 약 얼마냐면 5.27배예요. 그러면 1몰의 원자 개수도 6.02 곱하기 10의 23승에 곱하기 5.27배. 이게 이제 1몰의 개수 바뀐 거다. 그럼 그 값이 6.02 곱하기 5.27 해주면 이 값이 또 역시 3.17 곱하기 12 4승계. 똑같은 계산이었죠? 그러면 마지막 4번.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인데 이제는 기존의 1몰이 이제 바뀐 뒤에 1몰은 기존의 몰수의 몇 배인 거예요? 기존의 몰수의 몇 배? 기존의 몰수의 5.27배니까 새로운 기준에 의한 1몰의 부피는 얘는 얼마겠어요? 이것의 역시 5.27배. 그럼 22.4 곱하기 5.27 해주면 그 값은 얼마? 118리터다.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마지막 답값.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원자랑 기준 바꿔도 원자 실제 질량 변하지 않는다. 밀도도 변하지 않는다. 요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 어렵지 않게 금방 풀 수 있겠죠. 그러면서 1몰 속에 있는 그냥 아보가드수 아보가드수 이런 거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서 자 30번에 주관식 문제 가나다 다 풀어봤네요.